호나우두의 레알 마드리드를 2대0으로 우리가 잡았는데 여기서 나 나쁜 짓 진짜 많이 했다 이러면서 요즘이었으면 나 몇 분 만에 퇴장당했을걸? 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손을 그냥 미친 듯이 써요. 계속 잡고 제가 직접 봤거든요. 제가 잠깐 봤는데 노상래 씨가 약간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을 봤거든요.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괴롭혀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윤이가 없고 우리 세 명이서 진행을 하는데 종윤이가 이제 시술을 받았습니다. 오늘 받았죠 오늘? 네, 오늘 받아서 네. 말을 못해요.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몰라요? 한 10초 박았는데 10초 동안 얘기 안 하셨어요. 11초 됐을 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 뭐야? 네, 또 우리 대상혁 또 승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갱맘한테 받은 거 있었는데 나도 그 이런 스타일의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티 있었는데 그거 입고 온다는 거 깜빡했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시청자가 몇 명이나 나오나 하고 쭉 봤는데 와 이거를 130만 명이 보고 있더라고 동시에. 나는 아프리카로 봤거든. 네. 아프리카의 그 울프 방송으로 봤어요. 울프 또 재밌죠. 근데 다운되더라고 계속. 서버 개우 터졌어요. 그래서 창 2개 열어놓고 봤어요. 그 트래픽을 감당을 못한 거지. 시원의 어떤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네, 우리 대상혁 벌써 4번째 월즈. 네. 롤 월즈의 입중계를 보면서 입중계라기보다는 어쨌든 해설이 있는데 중계를 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제 입중계를 보는구나. 왜냐하면 그냥 중계는 물론 이제 그 클템이나 잘하시죠. 종윤 캐스터님 잘하시고 재밌긴 하지만 옆에서 좀 이렇게 다시 양념 쳐주는 사람의 방송이 좀 덜 심심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거지. 사실 공식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말은 입중계 때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할 수 그렇지. 있고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막 이런 거 하면서 같이 토론할 수가 있으니까. 전 여기 축구 방송이잖아요. 축구 얘기해보면 전 중계 들으면서 무슨 생각? 저는 아예 몰라요 중계진이 누군지도. 네. 모르면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느낀 거. 저렇게 축구 중계 할 수 있으면 TV에서 우리도. 내가 그 생각을 2018년 자카르타 팔레망 아시안 게임 됐습니다. 아니 거기서 막 마지막에 그냥 막 했어. 근데 그걸 축구에서 했다 생각해 막. 해요. 하시는 분 아니야, 있어. 근데 그게 엄청 높아. 근데 그게 진짜- 게임처럼 축구 방송하면 예를 들어서 막 전북이랑 수원이 붙었어. 전북 다운! 수원 다운! 서울 나와! 막 이렇게 해봐. 그거 큰일 난다고. 아니 상상할 수 있냐고요. 마지막에 막 이길 때 막 사실 무슨 문장인지 전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 톤이 있잖아. 그 톤으로 축구 중계를 하면 존나 욕먹겠지? 그치. 챔피언스 결승이야. 응원은 안 해 내가. 근데 한쪽이 이겼었는데 막 야로데 3연승! 막 이렇게 하면 그래. 엄청 진짜 시끄럽다. 축구 중계. 근데 약간 잠깐 해도 약간 꼴보기 싫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게임에서는 안 꼴보기 싫은 잘 어울려. 근데 이거 축구 중계로 오면 너무 안 오바스럽다고 되겠지. 생각을 생각할 하겠지. 수 그 있겠지. 형이 하는 그것도 사실 원래 클래스템리 원조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공식 중계 때 아스날 골 먹혔는데 아스날 비상! 이러면 사실 이제 그 아스날 팬들은 저 새끼 누구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그냥 나오죠. 상상해봤습니다 그냥. 네. 완전히 톤이 다르더라고. 톤 목을 자체가 쓰는 달라요. 그게 네. 다르더라고. 완전. 그리고 그런 언어 네. 단어의 선택도 네. 확실히 다르고. 네. 좋습니다. 자, 누가 진행하나요 오늘? 진행은 이주원 김한이라고 써 있어요. 네. 진행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네, 김한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민재 밥솥 도난 사건. 두둔. 네.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요? 아니, 진행 처음 해봐요. 저 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일단 스포르트 빌트라는 데서 나왔고, 스포르트 빌트는 어디냐? 빌트 아시죠? 빌트. 빌트의 매거진판입니다. 그래서 그냥 빌트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스포츠 가십성을 많이 다루는 건데, 여기서 김민재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민재가 뮌헨으로 이사 올 때 밥솥을 이사 도중에 잠깐 내려놨는데 이때 밥솥이 도난을 당했다. 라면서 팩트예요? 네, 기사 나왔으니까. 네. 이러면서 붙인 멘트는 한국인에게 밥솥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밥솥은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다. 김민재는 새로운 밥솥을 살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다행히 에이전트가 한국에서 밥솥을 가져와서 해결이 됐고 김민재가 완벽하게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한국 밥솥에 감사드린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해석된 거 맞나 해서 제가 계속 번역기를 돌려봤는데 여기 단케라고 나와 있어요. 수드 코리아 시 단케. 그러니까 한국에 감사드린다는 거거든.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팩트 기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스포르트 빌트에 나온. 아니
이거 한국 사람인가? 뭐 한국 사람이 조언을 한국인에게 받았나? 밥솥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 좀 옛날 미신 아닙니까? 미신인가요? 옛날로 치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 옛날에 밥솥은 솥단지였잖아요. 그치. 이만한. 그러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 거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한국인에게 밥솥을 바꾸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죠. 요즘은. 아 요즘은. 네. 근데 이제 엄마들은 자기가 쓰는 밥솥을 원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리고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뭐 바꾸는 건 쉬운 일이겠지만 도둑을 맞아서 바꾸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도둑을 맞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나 그리고 밥솥을 그 독일 사람이 가져와서 뭐 하려고 그래? 아니 뭐 그들도 어쨌든 뭐 쌀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밥솥으로 밥을 해 먹나? 아니면 진짜 독일 사람이 아니라 아시아계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편견을 버려야 돼. 뭐지? 쿠첸? 하면서 이렇게 딱 가져가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맞아. 이제 광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광고 모델들을 찾아봤거든요. 쿠쿠는 2PM 이준호 씨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배우로 이제 활동을 네, 배우 요즘에 많이 이제 하고 그 계시죠. 타이틀이 배우 이준호로 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성시경 씨가 모델이었습니다. 성시경 씨가 그 쿠쿠의 모델이었어요? 네. 그럼 뭐라고 합니다? 잘 먹어요? 뭐 약간 이렇게 그런 하나? 식으로 안 먹어. 이런 식으로 화면에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쿠체 잘 자요가 아니고 잘 져요. 잘 먹어 뭐 이런 잘 지어요. 잘 지어요. 잘 져요. 네. 그리고 쿠체는 김연아, 송중기, 이효리 이런 사람들이 쿠첸이 있습니다. 세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밥솥 광고 모델 레벨은 상당히 높다. 여기에 김민재가 들어가도 크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에게 밥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 모델들을 쭉 봐도 그냥 사실 뭐 예를 들어 뭐 A라는 브랜드를 광고를 하는데 사실 나는 잘 모르는데 좀 유명한 사람이더라 이런 사람들이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밥은 남녀노소 그래도 다 아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도 김민재면은 할 만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밥심이라고 하잖아. 맞아. 컨셉으로.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그런 고안들을 상대로 수비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쿠첸의 밥심, 밥맛이 없었다면 전 힘들었을 겁니다. 네, 이러면서 약간 맞아. 그러니까 스토리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도 쿠첸 이러면 스토리는 딱 맞아 떨어지긴 한데 이게 또 모델이라는 게 영상 모델도 있지만 그냥 사진으로 모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찍지 광고로, 않아도 그냥 사진으로 이렇게 딱 들고 찍는. 신문 광고라든지 뭐 이런 그치, 식으로 그치, 쓸 그치. 수 있고 그냥 그 한 장 찍어서 홈페이지에 붙여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이제 쿠쿠나 쿠첸이 알았다면 생각보다 이들의 김연아 뭐 이효리 이런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간단한 광고로도 김민재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도둑 맞은 밥솥의 브랜드가 뭔지는 그거는 명확하지 이제 않죠. 중요치 않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중요치 않아. 말하는 게 밥솥 모델이 되는 거야. 근데 알게 모르게 볼 때 일본 밥솥 아니야? 무슨 코끼리 그런 밥솥 있잖아. 그치, 옛날 그치. 거. 아니면은 뭐 키친아트 이런 데서도 밥솥 나오거든. 그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키친아트? 몰라요. 뭐 우리나라 거겠죠? 네. 네. 근데 지금 한 4,000분 정도 보고 계시거든요, 방송을. 근데 이 4,000분 중에 쿠쿠나 쿠첸 근무하시는 분 한 분은 없을까요? 한 분이 있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지 축구 팬이. 그럼 이제 딱 들으시고, 김민재가 밥솥을 돈 안 맞았네? 그래서 상부 이제 보고하고. 채팅창에서 괴물 현미밥 취사 완료. 김민재 목소리로. 이거 김민재 어때? 목소리로. 저기 나왔어. 밥솥이 와 이리 조용하노 하면서 엄청 조용해. 그러다가 밥솥이 와 이리 좋아하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마지막에만 되는 엄청 커져. 그치. 아이디어 많은데? 할 게 많네. 그러면 하면서 연기 나는데 그 연기를 해주고 김민재가 딱 그렇지. 밥을 딱 열어. 네. 좋다, 좋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냥 가십성으로 김민재 밥솥까지 챙겨주는 스포츠 빌트. 그리고 쿠쿠나 그런 쿠첸이 굉장히 좀 비싸다고.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살려면 엄청 비싸다고 말씀을 그래? 하시네요. 밥솥 요즘에 좋은 거는 30만 원 하죠. 그래도 비싸면. 나 전혀 몰라. 제가 이제 전집에 살 때 이제 부모님이 밥 해 먹으라고 밥솥을 제가 원래 1, 2인용을 쓰다가 좀 큰 거로 선물해 주셨는데 가격이 좀 나갔어요. 꽤 비쌌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20만 원?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70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외국이겠지. 한 2, 30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은 4, 50 되나 봐. 그래?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이제 중국 팀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ACL 우리나라 와가지고 경기할 때 경기 전 또는 경기 후에 모든 그 중국 팬들이 명동에 몰려가서 밥솥 하나씩 무조건 사가지고 간다.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싼 거는 이게 한 15만 원, 20만 원 선이 있는데 비싼 건
와 5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막 70만 원짜리도 있고 뭘 그러네요. 되는 거야? 다 되나? 거기 넣으면 다 조리되나 막. 그러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요새 밥솥은 사실 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 요리 같은 거 떡 막 이런 것도 막 할 수 있고 그러지 않나? 그러겠지. 네. 어쨌든 이렇게 한국 밥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김민재의 밥솥 도난 사건으로 오프닝 시작해봤습니다. 자, 핫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이제 중국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지난주에 싱가포르전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중국으로 이동을 했고 싱가포르전은 홈이라서 사실 중앙 미드필더를 황인범, 이재성으로 이제 구축을 했는데 어쨌든 중국이 우리보다 약한 건 사실이지만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수비적인 미드필더 구성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중국전에 가장 기대되는 것과 좀 걱정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걱정되는 건 공통적인 부분 아닐까요? 부상. 부상? 네, 부상은 가장 크게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까운 설레가 또 있잖아요. 황선홍. 그때 엄원상 다치고. 그때 이제 아시안 게임 하기 전에. 그렇죠. 그때 3명 다쳤죠. 고영준, 맞아. 뭐 고영준도 다쳤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상적인 건 아마 뭐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팬들도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VR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것 때문에 또 중국 친구들이 굉장히 좀 거칠게 유리하다, 나왔을 유리해. 때 그러면은 좀 감당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기 비카리오님이 가비 다치고 자이레멜이 다쳤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외국도 지금 A매치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친 기사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많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 다쳐. 지금 하차 기사만 엄청 봤어, 대표팀.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아진 것 같긴 해요. 이번 주기가 되게 많은 것 같죠. 그러니까 경기 수가 많잖아요, 일단. 네. 선수들이 소화해야 되는. 그리고 예전보다도 저는 그런 투어 성격의 프리시즌 보내는 구단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보거든요. 이제 사실 ICC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가볍게 연습 경기 하는 그냥 뭐 이렇게 느낌이었는데. 붙고 뭐 이벤트성으로 한 경기 정도 하고 아니면 지역에서 지금 라리가는 자체적으로 이제 라리가 내 팀들끼리 몇 팀 모여가지고 프리시즌 경기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레티도 스페인 돌아가서는 이제 그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그런 류의 성격이 아니라 진짜 미국을 가든 한국을 가든 아시아를 오고 뭐 남미를 가가지고 경기를 하는 그런 팀들이 많다 보니까 프리시즌부터 이미 경기를 많이 뛰고 있는데 지금 여기 뭐 중간중간에 강팀들 같은 경우는 리그 하랴, 컵 대회 하랴, 더군다나 PL은 리그컵도 있죠. 여기에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클럽들, 유로파 나가는 클럽들, 여기에 유로파 컨퍼런스가 생겨가지고 그 나가는 팀의 범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뛰는 경기 수가 많아졌는데 A매치까지도 중간중간에 대부분 그런 클럽의 선수들은 또 A매치 가기 때문에 갔을 때 추가되는 경기 수에 의한 피로도 저는 분명히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이 축구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얼마 전에 그 업로드된 아바타 축구 제가 추천코를 잠깐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포지션에서 하나의 역할만 하지 않아요. 정말 모든 포지션에서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선수들이 부여받거든요. 거기서 오는 과보다는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나중 되면 미식축구처럼 교체했다가 들어가야 이거 경기가 이제 에너지틱하게 90분 내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수단에게 이제 부과되는 어떤 그 역할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여러분들도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지금 전술 자체가 압박을 기조로 하는 전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강팀 같은 경우가 저는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압박을 기조로 삼다 보니 선수들의 활동량이나 뛰는 양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단거리를 뛰어야 되는 이런 스프린트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도 횟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늘어난 면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거는 뭐 팀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그것도 하지만 있어요. 선수들이 느끼는 거 여기 진짜 기록을 재잖아요. 옛날에는 조금 뒤에서 설설 뛰어도 기록이 없으니까 그치. 그냥 잘 몰라. 왜냐면 이 사람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끝나고 나오면 야, 너 뭐냐? 너 왜 이렇게 안 뛰었냐? 경기장에 뭐 이게 나오니까 선수들이 결국 이게 자기 실력이고 능력이고 돈이 되는 거잖아요. 연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적인 데이터가 늘어난 것도 선수들에게 좀 많이 뛰게끔 약간 유도하는 것도 선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뭐 계속 기록이 남으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데 난 내가 봤을 때 당연히 이제 경기 일정에 대한 부담도 있고 전술적인 어떤 그 과부하도 있지 않을까,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부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어쩌면 이런 부상들이 이제는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그 우리가 축구라는 스포츠가 역시 위험한 스포츠긴 하지만 우리 소위 이제 말하는 미식축구
그다음에 또 뭐 미식 축구와 또 풋볼 뭐라고 하죠? 그게 또 그 미국에 있는 축구를 아메리칸 뭐라 그래? 풋볼? 아메리칸 풋볼 또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부상당하는 게 일상이더만. 근데 그 아메리칸 풋볼이나 그러니까 그 미식 축구 이런 건 애초에 그런 점을 어느 정도 깔고 하는 스포츠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게 깔고 하는데 그 부상당하는 그 단위와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는 부러지는 게 일상이에요. 네. 정말로. 우리나라에도 미식축구 하잖아요. 아 맞아요. 하시는 분도 있죠. 예, 그러면 진짜 뭐 부러지고 뭐 늘어나고 하는 거는 일상이더라고. 근데 이제 축구라는 스포츠가 그 정도로 거칠지는 않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좀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는 빈번함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저는. 그리고 뭔가 올 시즌을 기준으로 잡죠. 2023, 2024 시즌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추가 시간 되게 많이 주잖아요. 10분으로 봐야지. 그냥 정지된 만큼 계산해서 그만큼 더 뛰어란데 사실 예전에는 그냥 보고 한 3분 뭐 이렇게 물론 이제 그때도 정지하고 이런 거 있었지만 근데 이제 암묵적으로 뭐 그냥 스로잉 나가면은 몇 초, 골 세레머니 몇 초 했는데 지금은 나갔어 스탑. 들어왔어? 다시 재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 시간이 늘어났는데 저는 그게 쌓이면은 결국 선수 피로도랑도 좀 쉽게 오는 무조건 있죠. 아닌가. 네. 지금 EPL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 8, 9분 주잖아요. 그 두 경기 뛰면 연장 한 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 몇 경기 모으잖아요. 그럼 한 경기 더 치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로. 그렇게 될 수 네. 있죠. 네. 자, 그리고 싱가포르전 이후에 이제 조금 이제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하나 나오는데 손흥민 다치는데 그냥 놔두는 클린스만 감독 자격 있나? 이런 제 기사를 봤어요. 그래요? 아는 분이 썼더라고. 혹시 본인 아닙니까? 나는 뭐 안 쓰니까. 근데- 류청인가요? 아니야. 근데 그래 뭐 기자가 이런 거 쓸 수 있지 뭐. 근데 약간 이거 너무 약간 오바스럽지 않나라는 지적도 있고 클린스만을 그렇게 좋게 안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클린스만 뭐 하는 거야 뺐어야지라고 보는 시선도 있잖아요. 뭐 둘 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사실 클릭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긴 하거든. 그치. 제목은. 그리고 기자는 트래픽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경기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원사이드하게 흘러갔으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일찍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클린스만이 되게 세게 비판받을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 무슨 기사 옛날에 이제 손흥민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야기들이 벤투 감독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손흥민 불러야 되나? 그리고 뭐 2차 예선인데 손흥민 뭐 뛰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 나도 국가대표 감독인데 소위 말해서 벤투야. 그리고 우리 선수들 손흥민하고 같이 뛰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호흡도 맞고 우리가 손흥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진짜 중요한 경기 때 나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뛰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다. 틀린 말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의 감독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갖다 어떻게 비판을 할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그래도 경기 원사이드 하나 좀 빼지 라는 생각도 아예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왔어. 근데 우리가 어쨌든 싱가포르전 전반전 약간 답답한 흐름이었다가 결국 이제 스코어 5대0 났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저 대표팀 경기 보면서 손흥민 ZD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거든요. 싱가포르전에서. 근데 이제 팬들 마음은 그거죠. 이제 스코어 좀 적당히 벌어졌으면 어쨌든 우리는 승리가 목표였고 대승이 목표였으니 손흥민을 조금 쉬게 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좀 약간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조금 다른 이제 약간 옆으로 보면 손흥민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있어요. 어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사실상 놓고 보면 막 소속팀에서 풀타임이고 경기를 엄청 뛰었어. 그치. 근데 이 선수는 사실 그 잘 대표팀 몰라. 안에서 스타 플레이어까지는 아니야. 그러면 사실 그 선수도 냉정히 놓고 보면 똑같이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스타가 갖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이거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뭐 광주의 뭐 이순민. 사실 전 경기 다 뛰잖아요. 네. 광주 입장에서는. 뭐 정확한 기록은 모르겠지만 그게 뛰면 그러면 광주 팬들은 아니 우리 이순민 우리도 써야 되는데 너네만 이렇게 대표팀 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상황이 그치. 그렇게 되면. 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 감독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뭐 손흥민 선수는 또 팬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제일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관심도 이해가 되고
뭐 요즘 또 기자들 또 자극적으로 쓰고 뭐 또 클릭수 중요하니까 이렇게 뭐 쓰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누가 나한테 물어보길래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냐고. 김원일이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원일이가 보내면서 형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니까 글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이렇게 그리고 보내줘서. 히드풋볼러 가져왔구만. 근데 이거 만약에 이제 싱가포르 이렇게 뛰다가 손흥민이 진짜 부상을 당했다면 클린스만한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한 번 엄청 크게 넘어진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부상을 우리가 클린스만에 대해서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건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뛰자마자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부상이라는 것은 네. 그때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꼭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부상을 당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나도 저 같은 경우도 경기를 보면 싱가포르고 레벨이 좀 낮은 팀이니까 손흥민 적당히 좀 뛰다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감독이 선택을 해서 계속 뛰게 하는 감독의 선택도 되게 뭐 욕먹을 일인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뭐 기본적으로 클립스만 만약 손흥민이 감독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감독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새끼야 이러면 모르겠지만 주원이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감독님 나 토트넘 지금 비행기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정도 아니니까.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내일 중국전 있는데 중국전 안 다치고 잘 이기는 건 당연하고 안 다치고 잘 치르고 소속팀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침에도 살짝 다뤘죠, 이 네, 내용을. 그냥 가볍게 네. 이 정도 사건이 있습니다 정도로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에버턴이 승점 10점 삭감 지시를 받았고 실제 순위표에도 삭감이 된 채로 많은 사이트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PSR 위반을 이유로 10점 삭감의 근거를 제시를 했고 리그가 이제 정해놓은 손실 허용치가 1억 500만 파운드, 1,700억 원 정도인데 실제로 에버튼은 1억 2,450만 파운드, 2,010억 원, 그냥 300억 원 정도 오바를 했다라는 게 이제 근거고 이렇게 되면서 에버튼은 19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에버튼이 최근에 뭐 승점 싸우면서 그래도 순위를 많이 끌어올려놨는데 다시 추락을 한 상황이고 에버턴은 항소를 준비 중이고 이제 해외 뭐 축구인들 반응 보니까 캐러건은 이제 에버턴 쪽에 손을 들어줬죠. 에버턴이 긴 시간 동안 피해가 얘기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10점 감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한다. 다른 클럽처럼 좀 회피하고 뭐 피해가 얘기를 덜 했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하고 뭐 게리 리네커는 다른 클럽들도 제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좀 제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영국 쪽 반응은 좀 부정적인 것 같긴 해요. 언론 쪽은. 그리고 뭐 번리, 리즈, 레스터 이런 팀들은 이제 우리가 에버턴이 이미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에 승점을 삭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등이 됐다라면서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고 이 금액이 3억 파운드, 4,80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얘기를 한 거는 만약에 이 소송이 진행이 돼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쪽에서 이제 조사를 시작하고 만약에 여기에 의해서 징계가 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제재는 딱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지 않을까. 승점 10점 삭감이 최초잖아요. 지금 그치.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근데 뭐 냉정히 얘기했을 때 저는 에버튼이 올 시즌에 강등당할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10점을 삭감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그 최근 경기를 보면 거기 추가적으로 일단 자 루턴타운 승격팀이죠. 셰필드 승격팀이죠. 그리고 한 팀 번리 이렇게 세 팀이 지금 승격팀이잖아요. 여기 너무 못해요. 아 진짜 좀 너무 못해 올 시즌에. 그래서 그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 프리미어리그 승격팀들 중에 올 시즌이 유독 승격당한 팀이 그대로 강등될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시즌이라서 네. 저는 에버튼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징계가 있었어도. 근데 이제 어쨌든 징계를 이렇게 받으면 문제는 니들 맨시티랑 첼시도 징계할 수 있어. 그러면 똑같이 나오면 똑같이 10점 줄 수 있어. 더 많으면 20점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런 의구심이 커지는 거죠. 인기 구단이고 어쨌든 피해를 이끌어가는 상위권 구단인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 이렇게 승점을 10점이나 삭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인데 에버턴을 제외하고 다른 팀은 빅클럽이라서 그걸 건들지 않는다? 나는 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거든? 그거 이제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에버턴에게 이런 그러니까 확실한 징계 사유가 있기 때문에 에버턴에게 이렇게 준 것 같고 만약에 다른 팀에게도 확실한 징계 사유가 있으면 주지 않을까?
이걸 시작으로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의문점을 이제 선 제시하는 언론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그 중심에 이제 맨시티와 첼시 돈을 좀 많이 쓰는 팀들이 지금 껴있긴 하죠. 예. 그래서 이게 리그 재정 안정화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규정이 생겨서 계속 이제 감시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모르겠어.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잖아. 진짜 이 장부를 준비를 잘해서 실제로는 위반을 했는데 터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치, 실제로. 그치. 이런다는 얘기도 하잖아.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 보면 뭐 어떻게 막 비용 처리해가지고 막 억지로 해가지고 틀어 막아서 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너는 내내 세금을 이렇게 좀 줄이는 네.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세금 개념을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몰라요. 그냥- 뭘 해야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나오면 이제 그 세무사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그거 해서 이제 그냥 내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걸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하고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빅클럽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 재정 상태를 플러스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피해 나가려고 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에버튼을 보면은 이제 다른 팀들도 긴장을 하겠지. 아, 이제 저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승점 삭감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구단 재정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그 계획을 짜서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니, 근데 이제 그거죠. 뭐 지금 채팅창에도 물어보시는 분 있었는데 결정은 나왔어요. 승점 10점 삭감하겠다. 근데 에버튼은 항소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버튼이 항소를 했는데 여기 승소를 하게 되면 이게 뭐 또 취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 5점으로 줄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좀 경감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일단은 승점 10점 삭감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 이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PL 사무국이랑 에버튼 쪽이 얘기를 꾸준히 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결국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그러니까 축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인 이슈 때문에 수익성이 이제 크게 감소를 이게 했다. 에버튼이 새 구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를 러시아 쪽 투자를 받아서 명명권을 팔려 그랬대요. 근데 근데 이게 엄청난 금액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가리가 된 거 아니에요? 나가리 이게? 러시아가 전쟁 나서 러시아가 아웃되면서 아예 나가리가 되면서 에버튼은 그걸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런 이제 수익이 감소하면서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폭이 변해버린 거죠.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근데 이건 어쨌든 약간 그 우리가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이 좀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코로나라든지 전쟁. 그러니까 에버튼이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버튼은 계속 PL 쪽이랑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이거는 아니다. 너무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맘대로 이걸 뭐 컨트롤한다거나 네. 그럴 수 없는 사안이다. 이거 진짜 안타까운 상황인 거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또 PL 입장에서 아니 그게 니네가 경영을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면 사실 또 할 말은 없기도 해서 그치. 되게 양쪽 입장도 다 이해가 되지만 위반은 위반이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죠. 그치.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해요.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에버튼은 사실 최근 시즌을 돌아봤을 때는 계속 이제 또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는 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이런 외적인 이슈까지 겹치니까 좀 이래저래 좀 바람잘 날이 없긴 하네요. 보고 있자면. 그래도 뭐 근데 아래 팀들이 지금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감독 안 바꾸고 있잖아요. 아, 옷이 경질이 없죠? 경질이 없잖아요, 네. 아래 팀들이. 근데 어쨌든 에버튼이 지금 자기네들 수준까지 내려왔잖아. 승점이. 경쟁자가 한 명 더 생긴 거 아니에요? 한 팀은 살아남을 수 있다. 비빌 수 있는 한 팀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다른 팀들의 승점이 그렇게 해야 에버튼과 비슷하기 때문에 10점을 삭감해야 에버튼과 봐봐, 10점을 삭감했는데 19위예요. 네. 20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본머스하고 루턴타운하고 셰필드하고 벌리하고 이제 엉망이거든요. 근데 10점을 삭감해서 에버튼이 그 사이에 낀 건데 그러면 지금 와 에버튼 왔다라가 아니고 이게 생각하는 거죠. 그 팀들은 그렇게 생각해야죠. 와 저쪽 쟤는 10점 삭감했는데 우리랑 비슷해? 우리 지금 뭐 한 거냐? 야 우리 뭐 했냐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치. 네. 루턴타운이 6점, 셰필드 유나이티드 5점, 에버튼 번리가 지금 4점인데 셰필드 유나이티드랑 번리 골득실 마이너스 21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하위권 본머스도 사실 아직까지도 자유로운 상황 아니고. 그쵸, 여기도 한 자릿수라서. 풀럼도 모르겠고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되는 거는 뭐 맨체스터 시티나 첼시 관련해서도 징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도 지금 해외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룰 위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얘네처럼 에버튼처럼 10점 삭감을 때릴 수 있느냐. 저는 뭐 만약에 진짜 룰 위반이 드러나고 확정이 되면
마찬가지로 같은 잣대에서 심사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맨시티는 강등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던데. 아,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우리 한번 다뤘을걸요? 그래서 이게 그 위반 항목 자체가 되게 길고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심플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봐야죠. 이거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굉장히 그 먼 타지에서 이거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그렇기 재무제표 때문에. 분석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전문가들. 뭐, 우리가 이거 재무제표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사건이 그런가 있습니다. 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뭐 만약에 진짜 에버튼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지면 뭐 맨시티고 첼시고 나발이고 무조건 같은 잣대로 해야죠. 그렇게 하겠죠. 네.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그치. 네, 이제는? 난리 나지. 네. 지금 번리, 리즈, 뭐 레스 내려갔던 지금 팀들 그래. 난리인데. 모든 그 순위를 보여주는 사이트에서 에버튼은 19위로 돼 있고요. 네, 풋모베도 19위로 돼 네,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이거 옛날에 에버튼은 10점이 차감되었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저는 그냥 여기 맨 그 순위표 밖에 에버튼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로 열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옛날에 세리아에서 보고 되게 오랜만에 보거든요. 아, 세리아 승전석감 때? 네, 세리아 수준상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난 해줬었는데 포츠머스 때 본 것 같긴 한데. 포츠머스 승전석감 있지, 있었죠. 있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PL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상황이 나왔을 때 이거는 계속 현지에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핫피플 먼저 해볼까요? 핫피플? 핫피플로. 해외 축구로. 네. 자, 이 포체티노가 맨시티전 앞두고 오니까 좀 지난 얘기예요. 여기서 라떼는 그 4대4 경기 이전에 네, 얘기한 이전에 거죠? 라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질문이 나왔는데 나는 예전에 마스터 오브 더 다크 아츠였다. 나는 어둠의 기술 마스터였다라고 본인의 스타일을 고백을 했습니다. 포체티노가 포지션이 어디죠? 수비수. 중앙 수비수였나요? 키가 좀 크지 않은 중앙 수비수. 딱 적당하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A매치 아마 20경기 정도 뛰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중심은 아니었죠. 약간 쩌리 센터백이었죠. 굳이 따지면. 그래서 소속팀도 되게 어떤 팀이었죠? 조금 낮은 팀이었는데. 에스파뇰. 에스파뇰,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강팀을 상대해야 하는 팀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말한 이유 97년도 이거 유튜브에서 보래. 찾으면 나온대. 근데 못 찾았어 내가. 유튜브에 있는데 이때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네. 유튜브에 영상이 있을 내가 것이야. 못할 수 있어. 호나우두의 레알 마드리드를 2대0으로 우리가 잡았는데 여기서 나 나쁜 짓 진짜 많이 했다. 이러면서 요즘이었으면 나 몇 분 만에 퇴장당했을걸? 이라고 말하면서 9798에 호나우두가 바르셀로나 뛸 때 아닙니까? 97까지 뛰었습니다. 있잖아요. 이거 내가 번역을 잘못할 수도 있어. 하여튼, 예. 하여튼 그래서 호나우두랑 뛰었는데 레알로 하여튼 자기가 이겼다. 그러면서 이제는 호나우두 같은 선수들 못 막는다. 당시엔 카메라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럽게 플레이를 했다. 다른 전략을 쓸 수 있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수비수들이 더 어려운 플레이를 해야 된다. VR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홀란드 같은 공격수들은 조금 더 쉬워졌다. VR이 있기 때문에 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반칙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비수들은 홀란드 셔츠를 잡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된다. 라고 했고 홀란드 막으려면 수비수들은 더 빨리 달리고 그리고 집중해서 예측을 해야 되고 점프도 먼저 뛰어야 된다. 라면서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라서 잊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진짜 더럽게 축구 많이 했어. 저는 이 약간 더티하게 썼던 선수 중에 저는 근데 좀 좋아하긴 했거든요. 저는 반니. 반니는 공격수인데도 진짜 그 상대 수비를 되게 좀 더럽게 괴롭혔던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반니 축구하는 영상 보면서 참고를 좀 많이 했거든요. 실제 축구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저런 건 좀 필요하다. 왜냐면 뭐 동네 축구에서 VAR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제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쓱 밀고 이런 거 이제 하고. 근데 이제 이때는 또 VAR이 없고 오로지 심판의 눈 그리고 부심의 그런 눈에 의존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았나. 물론 부상을 입히는 정도의 과격한 플레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만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일종의 좀 기술이 아니었을까. 특히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는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게 그렇지. 심판이 볼 수가 없어. 다 뭉쳐 있으면. 그 옛날에 그 모 축구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코너킥 할 때 수비 방법을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꼬집는 거 이런 거 말하지. 아니 근데 그 이제 심판이 안 보이는 막 그런 데에서 이제 그 목젖. 그러니까 이런데 이렇게 툭 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안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치. 이렇게 그치. 뭐, 잘 숨어서. 이런 거 되게 많았다고 요즘도 하더라고요. 안긴 해요. 근데
그리고 요즘은- 팔짱 가지고 여기 옆에 가지고 쓱 끼고. VR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오래 안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안아야 되고 잡아야 되고 약간 그런 왜냐하면 워낙 겹치니까 잡고 잡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 포체티노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이것도 되게 좀 그 다른 게 뭐냐면 어쨌든 90분 내내 안 걸리면 끝이었어. 그치. VR이고 나발이고 없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장 볼이 이제 경기장 반대편에 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무지하게 많이 싸웠습니다. 잡아당기고 안 밀치고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 데서 다리 막 걸고. 움직이려 그러면 이렇게 하고 계속 괴롭히는 그냥 공이 저기 있어 상관없어. 근데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시비 거는 거야. 계속 그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왜 못 잡냐?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 리그는 90분 내내 심판한테 안 걸릴지언정 카메라는 잡혔거든? 왜? 카메라가 많으니까. 근데 K리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카메라 대수가 반이야. 예를 들어서 6대, 8대. 프리미어 리그는 20대 쓰는데 우리는 10대밖에 안 써. 그러면 안 잡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전에 그래서 실제 경기장 가면 옛날에 이걸 진짜 잘했던 선수가 아주 옛날 얘기예요. 90년대 말 이임생이라고 있어요. 이임생. 인생이라고. 아니, 있어요. 임생이랑 뭐 본인만 하는 선수예요? 이임생 말고 이임생이 아니고 누구지? 옛날 부산에서 뛰었고 이상원? 아니야. 이상원 시대 같이 뛰었던 사각형 얼굴에 중앙 수비수인데 누구지? 장대일? 아니야. 장대일은 잘생겼잖아요. 지금 그분 되게 사람은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누구지? 이장관? 이장관 부산감독 기원? 아니야. 여러분 이임생 말고 또 아니야. 이상원 말고 여러분 이주원이네. 시옷자 들어가는 최영일. 최영이. 뭔 시옷자 뭐 사람 들어가지 시옷 하나 들어가는데. 아니 뭔 어이가 없네. 시옷자 들어가는 거 최영일. 그래. 최영일. 와. 최영일. 맞아요. 이분이 맞아. 미우라 전담 마크잖아. 이분이 그냥 손을 그냥 미친 듯이 써요. 계속 잡고 제가 직접 봤거든요. 형 부산에 있었어요. 네, 부산에 있었을 때 최영일 당시에 이제 수비수하고 이제 그때 노상래 전남의 노상래 전남 했는데 제가 잠깐 봤는데 노상래 씨가 약간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을 봤거든요.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약간 눈물 좀 글썽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그 정도로. 근데 그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괴롭힐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고 설사 그런 것들이 그냥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낙인이 찍히죠. 제 더러운 축구 선수. 제가 이제 중계를 많이 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그냥 중계를 했을 때는 몰랐는데 입중계를 하다 보면 그 선수들의 헐리우드 액션,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액션 내지는 뭔가 좀 이렇게 좀 잡아당기고 뭐 이런 거. 요즘은 그거 다 파울로 불고 VR하고 옐로 카드 줘야 되니 뭐야 되는데 그런 행동들을 정말 쓰레기처럼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잘못된 행동이거나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행동은 맞아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선수를 했던 사람과 일반인과 다른 게 뭐냐면 선수했던 사람들은 그거 있잖아. 그렇게 하잖아. 그냥 그런다 치잖아. 저이 새끼 쓰레기 새끼야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다 하는 거니까. 네. 그냥 저거는 다 하는 그러니까 거야. 조금 제가 매너 없는 조금 그러네. 얘는 좀 덜하네. 이런 식으로 다 하는 나오더라고요.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살짝 이러다 시뮬레이션 이거 당연히 했어야 됐어. 진짜로 그렇게 막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파울 안 불잖아 심판 옛날에. 그러면 나와서 코치가 뭐라고 했다니까 야 넘어질지도 몰라? 맞아. 너 이 새끼야 와가지고 심판 휘슬 유도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혼나기까지 했다니까. 그거는 진짜 당연한 어떤 그 뭐랄까 기본 소양이었어. 기본 소양. 맞아. 이런 약간 더티함.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반응들이 여러분하고 달라서 저는 한때 몇 년 전에 좀 놀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한참 전에. 한참 전에. 중계할 때.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제 그런 조기축구나 이런 거 할 때도 선수 출신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손 쓰는 거잖아요. 어깨 넣고. 등질 때도 손 쓰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경합 붙었을 때도 손을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선수 출신 분이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축구는 발로 하지만 진짜 손으로 하는 또 다른 스포츠예요. 축구 손 잘 써야 돼요. 이거 진짜. 맞춰봐도 되나요? 뭘요? 누가 얘기했는지? 네, 맞춰보세요. 이민성. 절대 몰라요. 저 조기 축구 하던 형이 알려줬다니까요. 선출이 알려줬다며. 선출이었어, 그 형이. 형이 성남까지 갔다가 유명한 이제- 사람인 줄 알았네. 아니, 그게 있었어요. 전주에 그 선수 출신들이 그 이제 공장에서 그 사람들을 막 그 생산직이나 이쪽 라인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거기 또 그게 있거든. 계열사 해서 축구 대회가 있어.
그래가지고 선수 출신들을 막 무슨 엔지니어링 뭐 이런데 막 데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형도 이제 그렇게 그 공장에 들어갔다가 이제 자기도 축구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우리 서울 축구팀에 들어왔죠. 최영일 지금 부회장이죠? 예, 맞을걸요? 최영일 선생님 얘기 나와서 그런데 신태용 감독이 말해준 얘기거든요. 그 신태용 감독 말로 영일이 형이 수비를 그렇게 하는데 왜 뭐라고 못하냐면 그거를 짜증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야 태용아 한 번만 우리 약해 하면서 막 꽂히고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있대. 신태용 감독 매력 있다. 아, 진짜? 이게 매력이 있어서 뭐 그러니까 막 진짜 짜증나게 하면 진짜 그만 좀 이렇게 하는데 막 야 우리 뭐 먹었냐 하면서 막 들어와서 막 야 태용아 우리 끝났어. 나 오늘 지금 죽어 막 이러면서 막 꼬집고 막 그러니까 형 좀 그만 좀 해 한데 웃겨가지고 이걸 못 막네. 그러니까 인상 쓰면서 수비하는 타입이 아니라 웃음으로 무마시키면서 반칙하고 꼬집고 막 찝어 당기고 이런 걸 엄청 많이 했다고. 근데 이제 그런 손 쓰는 것도 손 쓰는 거지만 사실 이것도 되게 그렇지 그거잖아. 말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사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김은중 감독이 좀 신인급 때 근데 되게 김은중 감독은 신인 때부터 주목을 엄청 받았었던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압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선후배 이게 심하니까 근데 딱 한번 부딪혔는데 그 상대 이제 수비수가 이 새끼가 축구 어디서 배웠냐고 까지 하지 말라고 그 뒤로 이제 그 팀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 했다라고. 그렇지. 근데 이제 당사자한테 물어봤더니 기억 안 난다. 네. 왜냐면 경기 중에 트래시 토크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옛날에 선후배 있고 요즘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그렇게 할지도 몰라. 근데 요즘은 그런 거 키 안 죽죠. 네, 완전 씨발 너도 프로 나도 프로야.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죠. 승원이 봐봐, 정승원. 그때 박용으로 12 딱 붙었을 때도 꺼져라 막 이렇게. 근데 사실 저는 그라운드 위에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그라운드에서 씨발 선후배가 어딨냐. 얼마 전에 이슬기랑 거기 저기 사무실에서 이슬기 데뷔전 경기 다시 봤거든요. 대구 MBC 자료가 있더라고. 아 그때 되게 그거였어. 울산이랑 했는데 하는데 기억 거기서 울산의 모 선수가 너 처음 보는 씨 새끼야. 진짜? 그러니까 신인이니까 기죽이려고 그렇게 했대? 딱 발 거니까 뭐 씨 새끼 뭐야 너 누구야 너? 이슬기가 이렇게 이슬기한테 얘기가. 자기도 충격이었겠 처음에. 근데 약간 그럴 거라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들어가서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욕을 안 하는 사람이래. 그 욕한 사람이 평소에도 되게 그런 온화한 사람인데 내가 볼 때 뭔가 안 풀리고 이거 하니까. 죽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길을 이런 죽이는 식으로. 거구나. 그래서 자기는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경기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형 조용히 나한테 욕했어 이러더라고. 왜 했을까?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요즘 같았으면 처음 보는 새끼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너는 얼마나 뛰었냐? 너도 처음 보는데 막 뛰었냐?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 내가 봤을 때 준프로 나도 처음 봐 새끼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준프로기 약간 그 고등학생 이런 선수들 말고 약간 대학 좀 뛰고 프로 이제 한 1, 2년 차 쌓여가지고 이제 약간 거의 준신인급인 선수랑 베테랑 부딪혔는데 이제 그렇게 요즘은 한다? 안 그럴걸? 그러면은 바로 내가 봤을 때는 맞받아치는 경우가 그렇지. 많을걸요. 요즘 좀 네. 그렇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어떤 더러운 축구가 많았다라고 포체티노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표현이 좋아요. 마스터 오브 더 다크 아츠 얼마나 좋아. 굳이 이걸 이제 아트라는 표현을 이제 썼어야 했나. 근데 이거 진짜 잘 넘어진 선수도 있었고 진짜 요상하게 나는 어느 정도로 황당한 일이 있었냐면 연습 게임이었어요. 언제 형 선수 때? 이게 나야. 이게 나야. 그리고 이 동일선상의 일자로 이게 카메라 보면 이렇게 여기가 심판이 있었어. 내가 심판의 눈에는 내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이게 일자로. 그리고 내 뒤에 다른 선수가 이렇게 일자로 있었어. 그러니까 상대팀? 여기 카메라 따지면 여기 앞에 심판, 나, 상대팀이 딱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있었거든. 그러니까 형이 가려서 상대 선수가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이렇게 구도구나. 있었어. 네. 근데 얘가 나랑 한 2, 3m 차이 났었거든. 이렇게 지나가 볼을 잡으러 이렇게 갔어야 됐어. 이렇게 지나가는데 심판하고 일자 되는 순간 얘가 이렇게 한 거야. 형이? 아니 얘가 뒤에가 개기일식처럼 겹쳤다는 어. 거지. 나는 뭐야 했는데 삑. 나 파울이라는 거야. 그때 내가 안 땄어요 이러잖아. 뭐야? 근데 순간적으로 딱 봤지. 와, 이 새끼 이거까지 하네? 이런 것까지 하네? 처음 봤어. 진짜 그거는 약간 한 번 한 게 아닌데 여러 번 했나 보네. 그러니까 지볼이 아닌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는 식으로 그냥 해본 거야. 근데 심판이 나랑 일자로 딱 돼 있는데 되는 순간 이 새끼 이지라니까 내가 꼭 걔를 이렇게 민 것처럼 되는 거야. 그 심판이 입체감이 존나 떨어지나 봐. 그러니까 삑 분 거야. 삑 분 거야. 순간적으로 삑 분 거야. 그러니까
급박하거나 위험한 위치가 아니었거든. 중앙선 부근이었어. 그냥 삑 불더라고. 그냥 되게 간단한 프리킥이 됐는데 볼은 내줬고. 그러니까 그게 헐리우드 액션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아예 접촉도 거의 없었는데 실제로 그 지금 이제 FC 시리즈로 바뀌었지만 피파 시리즈 있잖아요. 이거 옛날 버전이거든요. 고의로 넘어지기 키. 피파 99 때 맞아. 시프트 Q를 누르면 그냥 공 잡고 달려가다 거기로 이렇게 넘어지는 모션이 있었거든? 근데 심판이랑 거리가 좀 있고 예를 들어서 막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수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시프트 Q를 누르잖아? 그럼 페널티 불었다. 아, 진짜? 심판이?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어느 뭔가 정도? 경합이 있을 법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헐리우드 액션을 딱 하잖아? 그러면은 그 게임 안에서도 그걸 지금은 없죠, 불었다니까? 그거. 내가 봤을 때 지금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없어요.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 거의 안 쓰거든요, 게임 하다 보면. 근데 한 번 쓰고 싶을 때가 있어. 그치, 그냥. 그치. 그리고 옛날에는 Q, 지금은 이제 Q가 막 압박하고 침투하고 이런 키지만 옛날에는 Q 누르면 공은 여기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선수한테 백태클하고 막 이랬단 맞아, 말이야. 맞아. 재밌는 기능 많았어요, 옛날 게임에는. 옛날에는 그 페널티 박스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자기 발 걸라 그랬어. 원래 실제로 느린 장면 보면 이렇게 걸리는 거 맞죠? 자기 발 뒤에 자기 발 걸려가지고. 걸어가지고 넘어지라 그랬어. 예. 이거 진짜 요즘 많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는 되게 잘 넘어지고 심판 실수 잘 유도하는 선수들 영리하다고 그랬어. 우리 10년 각광 전까지 받았었어요. 맞아. 우리 영리하다고 했었지. 처음에 막 입중계하고 이랬을 때 막 이런 거 장면 VR 없을 때는 아 영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속였네라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 이미 선언이 됐어. PK 차. 그러면 야 영리하다 했는데 요즘에는 영리하다만 안 하잖아. 그치. PK 막 진짜 VR 봤는데 실수로 해가지고 PK 줬어. 그러면 저 새끼 추접스럽다 그러잖아. 그쵸, 그쵸. 어. 그냥 그때랑 지금이랑 어쨌든 규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네. 바뀌었고. 네. 그러니까 보는 시각도 자연스럽게 네. 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 나오잖아. 축구 왜 이렇게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남을 속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쳐왔던 공을 쳤던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룰상에서 심판을 속이면서까지도 이겨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어요. 지금처럼 매너 있게 약간 축구했잖아. 그럼 감독이 뺐을 거. 그런 입장이었기 너무 때문에 착하게 한다라고 생각했지. 상대방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냥 저렇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새끼도 이기려고 아둥바둥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해도 우리 팀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아둥바둥 되고 있구나 해서 되게 더럽다는 생각을 안 했다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또 포체티노가 재밌는 얘기를 해서 하나 가져와 봤고요. 핫피플 두 번째 트리피어입니다. 트리피어가 이제 자신의 수면 패턴에 대한 꿀팁을 인터뷰로 전수를 해줬습니다. 전 이거 오늘 대본 보기 전에 기사로 먼저 봤어요. 실제로 미국의 수면 전문가랑 상담을 한 끝에 본인이 내린 이제 결론, 루틴이라고 하는데 원칙은 낮에 잠깐 낮잠을 자고 자정 넘어 새벽에 침대에 비틀거리며 눕지 않을 것. 그러니까 지쳐 쓰러지는 게 안 좋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버티다가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시간에 가서 이제 자야 된다 이 말이구나. 낮에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잖아. 아니 잔다. 그러니까 낮잠을 안 자고 끝까지 버티다가 밤에 쓰러지듯이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낮잠 눕는다? 조절을 좀 하면서 밤에 적당한 시간에 눕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좀 한국 남자들과 비슷한데 나는 운이 좋다. 가족들이 배려해줘서 다른 방에서 잘 수 있다. 아내가 3명의 아이를 목욕시키고 재워준 덕분에 나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엔가 광주 대 제주 경기를 중계하러 갔다가 끝나고 제주 선수들을 이제 퇴근하는 길에 같이 마주쳤어요. 동선이. 버스로 가는 길에. 그래서 몇 명 아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뭐 정조국이랑도 얘기하고 몇 명 얘기했어. 지금 가요 제주? 이러니까 그때가 2시 경기인가 4시 경기에서 갈 수 있었거든요. 안 가요. 그러니까 저희 할리데이인 광주에서 잘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부남 애들이 여기서 자고 가자 그래가지고 하루 쉬고 가자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그러라고 해서 여기서 하루 자고 감독님 집도 어차피 남길 감독이니까 광주니까 감독님도 광주에 또 있으니까 자고 가려고 하니까 애들이 다 표정이 좋아.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명한테 못 만난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야, 너 여기 자고 가냐?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애 때문에 못 자가지고 유부남 형들 제주가 조금 유부남이 많긴 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랬던 것 같다. 그때 한 2, 3년 전에는 그래서 자고 가려고 해가지고 저기 할리데이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이 있으면 못 잔다는 뜻이야. 애들이 어리면 못 자죠. 아니 뭐 여기가 뭐 제일 잘 알겠죠. 그렇지. 지원이 형이. 저는 어제도 2시인가 3시에 깨서 오후? 새벽. 네. 3시간 동안 못 잤습니다. 3시간, 4시간 동안. 그래서 사실 지금 되게 좀 피곤한 상태긴 해요. 왜 깼어요? 우리 애기가 깨서. 아빠 일어나 이래서. 아빠 일어나. 둘째가. 클레멘타인 아니에요? 아빠 일어나. 둘째가 뭐 애기니까 가끔씩 오줌 싸개입니다.
오줌 쌌어 이러면서 울고. 아. 네, 그러면 같이 일어나서 아. 이불을 다 빼고 아. 이제 방수 매트가 있지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세탁기에 넣어놓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잠이 다 깨져. 어. 네, 가끔씩 그래요. 네. 정말 이상한 일인데 우리 둘째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10일 정도 싸는 것 같아. 한 달에? 그러면은 아니 잠깐만 한 달 10일? 3일 한 번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 정도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나? 기저귀를 이제 기저귀 차는 것도 자존심 상해. 아 진짜? 진짜? 그리고 또 우리 와이프가 내가 되게 많이 안 혼내려고 하거든. 네. 네, 어차피 그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첫째보다 너무 심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가지고 좀, 근데 되게 자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라고 깨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걔가 저금통 모으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5병씩 주겠다. 아. 근데 그런 날은 진짜 너무 자신만만하게, 그저께는 오줌을 쌌어. 근데 어제만 깨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갔어. 그럼 날 깨워. 아빠, 나 어제 새벽에 화장실 갔어. 돈 줘. 진짜? 이제 일어나자마자. 그럼 나 저기 막 100원짜리 모아둔 데 가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저금통에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하고. 반전. 알고 보니까 안 갔어. 다시 싸서 처리를 한 거야. 안 갔어. 혼자 처리했어. 진짜 너무 당당하게 그래가지고 황당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못 자. 그런 날이 그렇게 있어요. 한 번 깨면 잘 못 주무시는 스타일이군요. 나는 한 번 깨면 잘 자는 스타일이긴 했는데 좀 달라졌어요. 좀 나이 먹고. 그렇습니다. 그 요즘 수면 패턴은 좀 어때요? 다들? 전 대가리 되면 잡니다. 아 그래요? 네, 전 항상 그랬고. 그러니까 뭐 그거 있죠. 뭐 오후에 너무 많이 자면 못 자죠. 저녁에. 그거는 뭐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뭐 그러니까 제가 가장 최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제 이제 지스타 행사 때문에 부산을 갔다 왔거든요. 토요일 날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가볍게 이제 회식을 좀 했죠. 이제 제작진 몇 명이랑 하고 나서 또 선수들이랑 또 우연찮게 합석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한 4시 정도까지 먹었나? 근데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고 잤어요. 눈 뜨니까 오후 3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잔 거잖아요. 많이 잤네. 근데 이제 딱 했어. 오후 3시 그러길래 이제 뭐 좀 먹어야겠다. 근데 조금 있으면 롤드컵이네? 해서 이제 롤드컵도 봤죠. 근데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또 잤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거든요. 아침에 축구하기 전까지 또 잠이 오더라고요. 또 잘 자네 너는. 전 그래서 머리 대면 잔다니까요. 진짜. 기차고 뭐 자시고 뭐 이제 일부 분들은 이제 프리미엄 버스가 생긴 이후로 버스 안에서도 잠을 좀 잘 잘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일반 버스 안에서도 굉장히 잘 자는 타입이었고 그래? 고등학교 다닐 때는 독서실 가기 싫으면 그 아파트 옥상 올라가서 그 돗자리 깔아놓고 그전 거기서 잤어요. 고추랑 같이 잤어요? 아니 아파트 옥상. 그러니까 말려놓은 고추랑. 아니 없었어 그런 게. 그럼 없었어. 그걸 해놓고 그냥 이게 간단하게 그 이제 그런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차용막 햇빛 같은 거. 차단하는 그런 거 하나 해놓고 제가 자다가 눈 떴는데 밤인 적도 있어. 네, 저는 진짜 잘 잡니다. 와 나도 옛날에 되게 잘 잤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 심리적으로 좀 예민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고 잠 잘 자는 거 되게 저 이전의 느낌을 아니까 되게 큰 복인 것 같고 정말로 이제 그 아이들 얘기 나왔는데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와이프가 처가를 간다고 해도 별로 할 게 없거든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옛날에 술 먹던 사람들도 나이도 먹었고 애들 키우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처가 간다고 할 게 없어. 그리고 와이프가 주말에 처가 간다고 해서 내가 일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치. 난 새벽 중계가 있고 모두 있어. 근데 집에 들어왔을 때 고요한 그 집에 있잖아요. 잠이 잘 와. 그냥 잘 와. 그냥 분위기가 잠이 잘 오는 분위기야. 근데 지금 그래서 정말 잘 쉰다. 고요한 집에서 잘 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새벽에 들어가도 그런 뭔가의 그 아기아기한 그런 애들애들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 애들은 자고 있어. 그래서 뭔가 신경이 쓰여서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모르겠어 그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네. 그 뭐 아까 저 이렇게 자는 거 신장에 문제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중학생 때부터 이랬기 때문에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형은 선수 때는 어떻게 좀 잤어요? 이렇게 잠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축구 선수 할 때? 안 했어. 안 했어? 그냥 졸리면 자고? 졸리면 자고, 항상 피곤했고,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시화 때 빼고는 잘 시간이 없었어요. 학교도 멀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걸렸어요, 학교가? 1시간. 버스로? 20분? 버스로? 합숙을 안 했구나. 합숙을 할 때는 새벽 운동을 하죠.
근데 잘 때 이제 새벽 야간 운동이 끝나면은 한 9시? 9시 반 되거든요. 그러면은 10시, 11시에 자는 거야. 근데 바로 자냐고 또 그때 애들끼리 막 얘기하다 보면 12시 넘어서 자. 그러면 한 6시간 일어나면 또 새벽 운동하고. 그리고 새벽 운동 끝나고 밥 먹고 오전 운동까지 잠깐 1시간 30분 자고. 아 짧게. 그렇게 하고 점심 먹고 좀 길게 자고. 한두 시간 자고.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자긴 잤던 것 같아. 야 호날두 수면법을 한 거네. 틈만 나면 자긴 잤던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 그때는. 근데 자는 거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지. 네, 너무 우리 중요합니다. 직업군에서 자는 거는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요즘은 잠 잘 자잖아요. 8시간, 9시간. 저 오늘 그 FM 방송 있잖아요. 네. 그 분위기에 따라서 술방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일 아침에 그 치과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좀 먼데 치과를 다녀가지고 7시 반, 8시에 출발해야 돼요. 취소했어요. 치과를? 방금 올라오면서. 치과를. 네. 아 내일 그 이렇게 만약에 술방까지 하고 나면 못 갈 것 같아서. 아니 가더라도 내일도 이제 영상 찍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A 매치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스케줄이 짜자하게 있어가지고 영향 있을까봐. 그래서 난 최소한 그리고 또 웃긴 게 이거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정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자도 6시간 잘 수 있어. 아 지금 자도 6시간 잘 수 있구나. 괜찮잖아. 어떻게 맨날 7시간 8시간씩 자. 근데 빨리 자야 되는데 지금 못 자면 이제 6시간 5시간 줄어드는데 아 지금 빨리 자. 지금 뭐 좋댔다 이게 뭐야. 아직도 잠 못 자? 지금 자도 5시간이야? 그러다가 5시간 4시간 되고. 근데 그러면 잠이 더 안 온다? 안 와! 그 생각을 하게 내가 되면? 미치겠어 요즘 그것 때문에. 나도 그래. 나 아까 그래 뒤에 여유가 있으면 좀 잠이 더 잘 온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머리 대면 자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잠이 6시간? 진짜 괜찮네. 근데 잠깐 뭐 하자 그럼 4시간이야. 잠이 안 와요. 오히려 그렇게 마음가짐을 그러니까 이상하게. 잠을 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네. 그렇지. 빨리 자야 되는데. 그 꼬리에 이런 거. 꼬리를 물고 와서. 그렇죠. 장비 담당할 때 네. 선수들은 좀 어떻게 잡니까? 수면 되게 민감하죠. 되게 민감해요? 진짜 민감하죠. 네. 진짜 많이 자지 선수들. 많이 자는 선수들은 많이 자고 근데 또 딱 정해진 수면 그 시간을 지키는 선수들은 잘 지키고. 각자마다 방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막 답답하게 해놓고 자는 친구들도 있고. 암막 커튼 다 해놓고 자는 애들도 있고 그냥 가벼운 커튼만 쳐놓고 자는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 암막 커튼으로 다 해놓고 자고. 일단 그게 크죠. 베개 들고 다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개인짐 캐리어에는 잘 안 들어가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따로 가방을 큰 걸 하나 파가지고 베개만. 베개나 아니면은 그런 뭐 세면 도구 같은 거 이런 거는 왜냐면 또 이제 들고 탈 수 있는 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이제 싹 모아가지고 하는 다른 그 세탁 가방 큰 게 또 하나 있었고. 베개만. 진짜 그러니까 자기는 이 베개가 아니면 잠을 못 잔다라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뭐 또 그냥 아무 베개나 갖다 줘도 아니면 베개 없이 자는 뭐 그런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수면을 방해했다고 원두지한테 한번 쌍욕 먹었잖아요. 왜 방했어요? 그때 그 코파 아메리카 결승날이었거든요. 전주훈련을 갔는데. 아니 파주에서. 파주에서. 네. 그리고 파주에서 이제 그때 방에서 그때 이제 코파 아메리카니까 우리 아침이잖아. 오전 시간에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메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때 김은중 코치님 그리고 아마 이창현 코치님 그리고 이제 피지컬 코치 막 이렇게 해서 같이 보고 있었어. 은중 쌤 방에서. 근데 우승을 한 거야. 와 씨발 메시! 막 존나 이랬죠. 네가? 네, 내가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점심시간에 원두재가 입 좀 닥치라고. 옆방 가까운 방이었나 보다. 뭐라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민감한 선수들이 많다. 야 너도 미친놈인 게 어떻게 보면 너 네가 메시! 근데 그게 그 옆에 시끄럽다게 민감한 거야? 네가 시끄러운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예민하죠. 아니 깊게 자면 그 정도 안 듣고 자야지. 깊게 자면. 그거 내가 심지어 그것도 방 안에서 한 건데. 너의 그 이론은 논지는 그거네. 내가 자고 있어. 지금 네가 빠 소리 질렀어. 야 조용히 해. 새끼 존나 예민하네. 깊게 자면 이것도 안 들렸을 거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거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 방이 다르잖아. 그래도 방 달려도 소리 지르면 들리지. 원두재 경기력 너 때문에 떨어졌네. 그 옛날에 잘할 때. 그럼 잘할 때.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원두재 선수에게 다시 한번. 얼마 전에 오랜만에 연락 한번 했거든요.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저녁이죠? 그렇죠. 다음 시즌 저녁이죠? 오타니가 무지하게 잔대. 그래요? 오타니? 제 그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잠자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잠을 되게 잘 자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 그 하루 컨디션이나 정말로 제가 여러분 이 방송에서 웃긴 날, 물론 대본에 대한 그 어떤 그 분위기도 다르겠지만 그래도 추면에 좀 웃기다, 재밌다, 히든풋볼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대가 좋아?
시간대가 저한테 딱 맞는 딱 맞아. 시간대예요. 아 이제 잠이 좀 이렇게 뭐에서 깨어날 시간. 이제부터 시작되는 시간대야 나한테는 사실. 그리고 저 지금도 어제 잠 못 잤다고 했잖아요. 여기 밑에 그 4층에 휴게실 있거든요. 저 거기서 1시간 자고 왔어요. 4층 앉아도 거기 되거든? 소파 있는데? 아니 말고 거기 휴게실 또 이거 힐링룸이라고 있어. 아 침대 같은 게 있어요? 침대까지는 아니야. 약간 좀 뭐라고 간이 소파 같은 막 그런 건가? 내가 얘기할게요. 아, 예, 뭔지. 예, 아니, 뭔지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옆에서 소파 같은 건가 침대 같은 거 얘기를 하냐고. 컨디션 좋네.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빈백. 빈백 그 말랑말랑한 뭔지는 거. 몰라. 이거 진짜 동글동글해서 이렇게 들어눕는 거. 카페에 있는 거 있잖아. 들어눕는 거. 빈백 같은 건데 왜냐면 내 자리에 있으면 좀 좋을 수는 있어. 근데 차라리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빈백 누워가지고 눈을 붙이고 왔죠. 왜냐면 그래야 이거 끝나고 나서 쭉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 예약해야 돼요? 힐링 거기? 우리 그 번호 얘기해서 갖다 주면 그 키를 줘요. 아 그냥 바로 네, 주시는구나. 네. 아 오케이.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되게 저는 또 나름의 컨트롤을 해요. 그리고 잘 잔 날은 확실히 컨디션 좋고. 방송의 질이 완전 달라졌죠. 아우 진짜 완전 그럼요. 달라졌죠. 특히 이제 저는 아침에 축구를 몇 번 이제 꽤 들어가는 입장으로서 그 전날에 뭐 한 10시쯤 11시쯤 자가지고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는 거랑 진짜 12시 넘어가지고 잤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6시에 그렇지. 나오는 거랑 일단 가기가 싫고 이제 이 차이가 있고 방송할 때도 텐션이 훨씬 더 좋은 편이죠. 그렇게 됐을 때. 선수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다. 네. 이제 트리피어의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코너입니다. 히든 토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U17 감독 변성환 감독의 대회 전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건 대회 후 인터뷰가 아니에요. 대회 전에 피파닷컴이랑 직접 인터뷰를 해서 한글화돼서 나온 기사를 참고를 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17세 대표팀이 3전 전패로 탈락을 했고 결과는 실패고 변성환 감독 경기 후에 선수들의 실패가 아니라 내 실패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대회 전에 한 인터뷰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취지라든지 어떤 발언이라든지 되게 과감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요거는 좀 공감된다, 요거는 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주요 내용을 제가 4개로 좀 추려봤는데 첫 번째 인터뷰는 이제 유소년 축구에 대해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생각할 때 현장에서 이 축구를 적용하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성적을 내지 못하면 선수가 진학을 하지 못하고 선수를 진학시키지 못한 감독은 팀과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감독님들이 선수 중심이 아니라 이기는 경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고교 축구나 대학 축구를 보면 하프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축구를 많이 한다. 하프라인이 그냥 38선이다. 두 팀이 대치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경기 템포가 느려지고 대표팀에서는 우리가 상대하는 팀들의 템포가 엄청 빠른데 여기 이제 유소년 축구나 대학 축구에서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처음 팀을 맡아서 소집 훈련하면 선수들이 20분밖에 훈련 소화를 못한다. 물론 지금 우리 대표팀 선수는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멘트의 중심은 고교 축구나 대학 축구가 이제 성적 중심으로 가면서 이제 세계 축구의 흐름에는 좀 안 맞는 전술들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게 되게 과감한 멘트인 게 뭐냐면 이거 사실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거 하면 진짜 좀 화날 수도 있는 그렇지. 멘트거든요. 잠시만요. 네. 이거 월드컵 전 인터뷰입니다. 월드컵 전 인터뷰입니다. 네,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월드컵 전에 네. 피파랑 인터뷰를 네. 한 거예요. 네. 뭐 이 대회도 얘기했지만 네. 자기 이제 철학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나와서 네네.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 고교 축구를 보러 가면 뭐 지금 인터뷰처럼 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꽤 많이 뒤에서 기다리면서 수비만 하다가 뻥 차서 한 골 넣는 축구를 하는 팀이 그래도 없진 않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강팀이라고 불리는 팀도 이런 축구를 해요. 이렇게 해서 강팀이 된 팀도 있어요. 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할 수 있는 전술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죠. 고민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게 맞냐? 근데 이렇게 안 하는 팀들도 사실 있잖아요. 있긴 저 하죠. 그때 우리 주원이 형 남해 갔다 왔잖아요. 그 촬영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그때 메탄이랑 울산 현대건가 하는 거 보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은데? 포철이랑 막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나랑 형이랑 이거는 방송 말고 그냥 따로 보면서 얘기한 게 템포 진짜 빠르다고. 진짜 잘한다고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의 논지가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적을 못 내면 이 친구들의 그 다음 스텝으로의 발전 자체가 이제 길이 막힌다는 얘기 근데 아니에요? 그 팀은 프로사나 유소년 팀이었고 그쵸. 그치, 완전 다르지. 이 팀은 또 클럽 팀이면 또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아, 예. 네. 클럽 팀이면 클럽 팀일수록 더 성적을 내서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뭐 프로 보내면 좋겠지만 최소한 대학은 보내야 되고 어쨌든 뭔가를 졸업하고 할 수 있게끔 애들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성적이 안 나면 아예 그게 불가능한 지금 제도니까 또 성적이 안 나면 선수들이 안 모여. 그 다음 시즌에 성적 못 낸 팀이라고. 아무리 좋은 축구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면 쉽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저도 뭐 진성이나 슬기 다니면서 같이 보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100% 공감을 합니다. 혹시 고교 축구나 대학 축구 많이 보러 가시는 분들은 와 저렇게 하고 이기네? 이런 경기가 많아요. 와 저거 진짜 근데 이기니까 할 말이 없어. 그치. 이기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근데 이제 고교 레벨이나 뭐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중학 레벨 뭐 이런 걸 하면은 사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굳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 이때는 결과도 결과지만 어쨌든 과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사실 조금 그렇게 막 엄청 이걸 추구해야 될 정도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보면 조금 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구를 했을 때 뭐 대표팀과 무슨 격차가 있냐라고 이제 답변을 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팀 소집하면 7일 정도 훈련을 한다. 한 그래서, 일주일 하죠. 네. 각 소속팀에서 해온 걸 다시 리셋하면 3일 정도 걸린다. 왜냐면 이 선수들이 각자 뛰는 팀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들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표팀 느낌으로 바꾸는 데는 분명히 시간 소요가 될 거니까. 너도 옆에서 느꼈을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걸 이식하면 4일째가 된다. 그러면 이제 대표팀의 스타일이 적응이 되는데 그러면 훈련이 할 만해지지만 결국 4, 5, 6일 하면 7일째 집에 간다. 그러면 다시 소속팀에 가서 느린 템포의 축구를 한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오면 똑같이 그렇게 돼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현장에 있는 감독을 욕할 수는 없다. 아니 당연하지. 네. 아니,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경질이고 어쨌든 이분도 이게 밥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감독의 목줄이 달려있는데 그렇게 축구하는 게 잘못됐다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변화하는 게 쉽지는 않고 그치. 우리가 세계 축구 흐름에 따라가려면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힘을 합쳐서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원론적인 얘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리셋된다는 건 지도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저기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생각보다 빨리 녹아들긴 해요. 근데 여기 녹아들었다가 그리고 특히 어린 선수들은 반대에 있는 축구를 해버리면 이거 돌아오는데도 꽤 걸려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학교 애들을 스카우트해서 고등학교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수의 개인 기량은 좋은데 그 중학생 팀에 있던 선수 스타일과 고등학생 팀이 달라. 그러면 이 친구가 바뀌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몇 개월 정도 걸려요. 이거 적응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롱볼 축구를 하다가 그 미드필더가 생략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미드필더야. 그러면 자기가 하는 역할도 있겠지. 롱볼 축구에서. 그렇지. 근데 이제 만약에 쇼게임을 하는 데로 가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빌드업을 또 전개를 시켜야 되고 이런 역할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선수들의 습관이 생각보다 변화하는 이 대표팀 감독은 뭐 3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훨씬 더 많이 걸린 이 선수들은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 아니에요. 동나이 때. 그러니까 3일 안에 새로운 스타일을 그쵸. 이해하는데 그만큼 재능이 있으니까. 일반 학생들, 일반 선수들은 쉽진 않아요. 이게 단기간에 바꾸는 게. 네. 그래서 사실 대표팀 운영이 저는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각자 다른 축구 하는 데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다 모아놓고 이거를 한 축구로 딱 만드는 게 그치. 되게 어렵긴 하죠. 근데 그거에는 어떻게 보면 변성 감독이 실패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대표팀 운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이제 좀 들자면 대표팀에 와서 포지션이 달라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많죠. 특히 측면 윙하다가 풀백하고 윙백하고. 뭐 이제 뭐 저랑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지만 정승원 같은 경우가 당시 이제 대구에서 이제 뛸 때 윙백으로 이제 되게 그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정승원이 우측 윙백으로 이제 그때 출전을 했었는데 우리 팀 오면 중미야. 얘가 중앙에서 많이 싸워줘야 되는 그런 파이터형 중앙에 뛰었지, 맞아. 예, 그 중앙 미드필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정도 레벨의 선수들이나 23세 소집되는 애들은 진짜 그냥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수들도 어쨌든 포지션이 변화되고 역할이 바뀌면 그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대표팀 운영이
그리고 여기다 더군다나 대표팀은 전술. 또 짧아. 소집 기간이. 클럽 팀처럼 맨날 훈련을 해가지고 장기간 훈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룰을 이해를 시키고 이 선수에게 합당한 그걸 준 다음에 팀을 꾸려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클럽 팀보다는 훨씬 많을 수밖에 없죠. 저는 이거 리셋된다는 거 네, 이해됩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거는 대표팀 감독이 가져야 될 그거예요, 사실. 숙명. 네, 숙명 같은 그치. 거예요. 소속팀에서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의 스탠스는 변성환 감독도 보면은 이거 감독들 욕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뭐 어떡하냐. 그렇게 네네. 축구 스타일이 다 다른 건데. 느낀 점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네. 대표팀 감독을 하면서 맞아요. 이분도 사실 클럽팀 감독이나 어디 고등학교 팀을 가면 달라지겠죠. 생각이 조금씩은 이런 고충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대표팀 감독이니까 대표팀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황선홍 감독님이랑 김은중 감독이랑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대한민국 상위 1% 아이들 23명 뽑아서 처음 훈련을 시키면 킥을 잘 못한다. 상상이 되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잘하는 몇천 명 중에 더 잘하는 23명을 뽑았는데 킥과 인사이드 패스가 안 된다. 이 단순한 플레이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아이들한테 너무 이제 드리블만 가르치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 요즘에는. 그리고 이 드리블이 경기 도중 필요한 돌파가 아니라 선수 부모님한테 이제 레슨비 받은 레슨 선생님이 보기에 화려한 드리블을 가르친 게 조금 문제인 것 같다. 우리 입장에선 차라리 개인 레슨 안 했으면 좋겠다. 김은중 감독도 이번에 20세 월드컵에 성적을 냈지만 처음 소집했을 때 선수들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킥 연습부터 시켰다고 하더라. 이게 우리나라 축구 현실이다. 아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연령대별로 해야 될 훈련이 있는데 그걸 안 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갈빵처럼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아니 근데 그 이제 뭐 원일이 형님이나 그 황진성 선수나 그 이슬기 위원님은 좀 아니 저는 이제 위원님 때 거의 처음 알았으니까 제가 이게 원일이랑 얘기한 게 있는데 원일이도 레슨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레슨을 정말 1년 내내 한 사람한테 주구장창 패스 주고받고 막 드리블 연습하고 때리고 이거를 받는 건 원일이도 의미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원일이가 하는 레슨을 할 거면 김원일한테 가서 3일 정도 와서 수비하는 법만 딱 뽑아먹고 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황진성한테 가서 이제 킥에 대해서만 딱 배우고 이거를 1년 내내 주구장창 평일에는 팀 훈련하고 주말에는 개인 레슨 하면서 뭐 하는 거는 자기가 봤을 때는 되게 독약이라고 원일은 얘기하더라고. 심지어 레슨을 한 친구도. 그래서 자기한테 레슨을 오면 그냥 이거 수비하는 방법만 내가 알려줄게라고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런 얘기도 하고 사실 황진성, 이슬기도 레슨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긍정적이진 않아요. 레슨에 대해서. 왜냐면 평일에 훈련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주말에 가서 좀 쉬고 가족들과 보내고 해야 되는데 주말에 가서 또 레슨을 2시간, 3시간씩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부 선수들은. 이제 그런 게 분명히 과부하로 좀 이어지고 선수 성장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단 원래 클럽팀의 훈련을 잘 시켜준다는 전제하죠, 이거는. 근데 이제 레슨을 받았을 때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기술적인 어떤 측면에 설명을 했을 때 정작 소속팀의 감독이나 코치는 A 방식을 얘기했는데 레슨은 B 방식을 얘기해요. 맞아요. 그게 되게 많아요. 거기서 오는 충돌이 좀 많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학부모들이 레슨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되게 신뢰해요. 레슨 선생님이 심지어 학교도 지정해주는 선수도 이 학교 가라고? 내가 추천해줄게. 내가 아는 감독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카우트에 레슨 선생님이 개입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선생님들도 좀 개입이 돼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막 추천해주고 하니까 너 얘한테 가면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레슨 선생님이 되게 신뢰도가 부모님들 사실 좀 높은 편이라서 좀 인상 깊네요. 그러니까 원래 과외 선생님이 키키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그 공부적인 그쵸, 과외 관점에서 선생님. 보면 과외 선생님 얘기 듣는 거 아니야. 그쵸. 학교에서 물론 배우는 게 있고 거기서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과외 선생님한테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수업을 받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거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냥 공부하는 것과도 약간 연관성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저는 과외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엄마가 신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과외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보통 더 있긴 하죠. 그리고 사실 과외 선생님들 근데 그거 근데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 레슨 하시는 분들이 좀 화려한가요? 경력이? 모르지. 완전 천차만별. 천차만별이지. 왜냐면 과외는
이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그냥 진짜 학벌 좋은 사람들이 과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감이 저는 쌓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보통 프로 경력 정도는 있겠죠. 과외를 왜냐면 어쨌든 학부모도 레슨을 시키려면 뭐 경력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중간 정도 하는 선수인데 레슨을 받아. 있는데 물어보겠지. 우리 애는 뭐가 부족해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어. 어머니 아니에요. 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진짜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이제 그쪽에도 쏠릴 수가 있는 거고. 네. 저는 레슨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훈련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킥 못한다, 패스 못한다라는 거는 저는 누군가 인터뷰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는 나이가 좀 어린 선수들에게 패스, 킥 그거 강조하지 마라. 지금 드리블 시키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티키타카 저쪽 하면서 애들 계속 패스 위주로 하는데 이거 나중에 패스는 자연적으로 하게 될 건데 애들 볼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10년 전에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막 어린이들 자유롭게 드리블하라고 막 돌파했을 때 박수 쳐주고 하라 그래서 10년 전에. 그러니까 너무 틀에 갇힌 그 축구 하지 말라고. 패스하고 킥하고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나중에 하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또 그거의 전제가 생각해보면 패스랑 킥을 어느 정도 했을 때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어느 정도 만족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대한민국 상위 1% 아이들이 킥을 못한다, 패스를 못한다라는 얘기는 나는 내가 선수 생활 때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이렇게 완전한 대표팀 근처도 못 가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팀의 에이스들 대표팀 가지도 않았어요. 패스킥 존나 잘했는데 그럼 얘들 난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걸 주문했을 때 그거를 이행을 못하는 걸 패스를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로 넣으라 그랬는데 돌아서 넣으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기본 킥은 잘 차는데 이제 딱 요구하는 그만큼이 안 근데 됐었던 거 아닐까? 킥이나 패스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 국제무대 가면은 킥, 패스 이거 되게 날카롭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잖아요. 항상 크로스 보세요. 항상 크로스가 이제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런 근데 그거는 얘기를 한 게 아닐까? 그거는 그러면 10년 전, 20년부터 있었던 얘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네. 그런 것도 있고 레슨 얘기도 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는 센터백도 고만고만하게 볼을 차고 스트라이커도 고만고만하게 볼을 차고 윙포드도 고만고만하게 볼을 찬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기술 축구 해야 된다는 게 부각이 되면서 어린 선수들이 볼만 가지고 놀고 팀 훈련이 아니라 부모님이 따로 비용을 부담해서 1대1 뭐 드리블 레슨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축구했을 때는 선배들이 지금보다 볼을 못 찬 것도 사실이다. 확실히 더 못했다. 근데 그때는 센터백들이 1대1 수비나 헤딩 경합 이런 것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했다. 그러니까 수비수면 수비수다운 스타일이 빡 있고 미드필더면 미드필더답게 이제 볼 줄기도 잡을 줄 알고 뭐 이런 게 있고 공격수는 공격수답게 좀 터프함도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계속 이거 반박하는 게 됐는데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는 이제는 축구 선수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지금 축구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볼을 잘 차는 걸로. 완전 왜냐면 요새는 센터백도 다 빌더 가담을 해야 돼. 근데 옛날에는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아니었지. 없었잖아요. 예. 그냥 클리어링하고 그렇지. 헤딩 경합하고 이랬으면 됐는데 근데 이제 흐름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센터백도 볼을 잘 다뤄야 되고 미드필더 말할 것도 없고 공격수도 키 큰데 발밑 좋은 애들이 주목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흐름이 바뀌니까 선수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개인 레슨을 받고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좀 변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요즘 애들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의 스타일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볼은 잘 차졌는데 결국 수비수가 해야 되는 기본 덕목에 대해서 수비라든지 어떤 1대1 마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뭐 100% 공감은 아니지만 무슨 취지로 이 감독님이 인터뷰를 네, 하는지 저는 다 이거 이해가 되게 돼요.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가 원래 갖고 있었던 고유의 그런 고유의 어떤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상위 레벨에 있는 프로 레벨에 있는 선수들 대표급에 가는 선수들 뭐 연령별 저보다 아주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잠깐이나마 선수를 했었고 근데 여러 경기를 저는 많이 보잖아요. K리그도 매주 보고 있고 뭐 리그왕 뭐 해외 축구 뭐 유럽 축구 이렇게 여러 경기를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말로 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박스 안쪽으로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가는 킥에 대한 기술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리고 슈팅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그래도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잔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긴 해요. 해보긴 합니다. 정말로. 예, 정말 그거 정말 잔디가 밋밋하고 정말 잘 공이 잔디 위에 떠 있으면 그런 거 자신감 있게 임팩트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잔디부터 울퉁불퉁하고 자기가 볼 올 때부터 공이 약간 토동토동 튀어오면은 그 깊숙이 발을 못 집어넣어요. 기성용 선수나 다른 선수들도 그 잔디 관련해서 문제 뭐 얘기했었잖아요. 약간 좀 비슷한 괴가 아닐까. 근데 정말로 크로스하고 그 앞으로 찔러주는 킥 말고 내가 말하는 감아 때리는 크로스 그리고 그다음에 슈팅 이거는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선수들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뭐 아시아 한국의 종족적인 특성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물론 훈련이나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환경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런 기술도 떨어진다. 지금 이 감독님이 성적이 못 내서 이 인터뷰가 되게 그냥 좀 이상한 소리를 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이거 말하는 거 17세 감독이잖아요. 어쨌든 A 대표팀 감독도 아니고 10세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난 용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되게 이 인터뷰 처음 봤거든요. 네. 전 되게 인상 깊어요. 왜냐면 자기 이거 굳이 안 해도 돼 사실 17세 감독 안 해도 될 말이지. 안 해도 될 말인데 굳이 한 거는 뭐 이걸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되게 용기를 많이 냈고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인터뷰 이거보다 4배 길거든요. 이거 축약한 거죠? 엄청 많아요 내용이 이것저것 막 대회 내용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하시면 뭐 저한테 링크 좀 보내주세요. 네. 근데 정말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 저는 뭐 지금 현장에 있는 진성이하고 그 탑스핀 차고 왔잖아요. 김원이라고. 그것도 슬기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치킨에 맥주 한잔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되게 그 와중에 놀랬던 게 뭐였냐면 이게 자기 학교 얘기하고 축구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딱 하나만 놀랐어. 그거밖에 놀란 게 없어. 뭐? 나 1990년대 부모님과 지금의 부모님들 달라지지 않았구나. 왜요? 자식을 바라보는, 선수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그게 달라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만나는 학부모들과. 부모님들과 옛날 부모님 똑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축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정말로 지금 정말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요. 이거는 해결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그 변성환 감독의 인터뷰 있잖아요. 이거 다 해결하려면 하나만 해결되면 돼. 모든 학원 축구에서 프로스 하나는 굉장히 소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썼어요. 정말 좋은 기업이 스폰을 받아가지고 선수한테 계약해가 선수한테 돈 주면서 팀 운영하면 돼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 왜? 학부모 눈치 볼 필요 뭐 있어? 그치. 내가 내 선수 해가지고 우리 팀에 오고 싶은 선수 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팀 만든 건데 이러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눈치 봐야 돼. 그 와중에 성적도 있어. 그 와중에 선수 레슨 받는 거 뭐 별말도 못해. 만약에 내가 돈 주고 계약했는데 야 너 왔는데 이상한 거 배웠네. 너 뭐해? 레슨? 야 너 나가. 우리 팀 나가. 이래버리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치, 뭐 돈을 때려박으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해결될 수 있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부모님 문제는 사실 해외도 뭐 우리나라보다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항상 있잖아요. 부모님들. 그치, 뭐.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애의 앞길에 그렇게 도움 안 되는 뭐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특히 어린 친구들을 교육하는 거는 진짜 옆에서 봐도 되게 숨막히고 되게 어렵고 하나하나 되게 세심해야 되고. 아니 뭐 베컴 다큐에서 베컴 아빠도 엄청 빡세게 그렇게 교육을 했었고 마르티넬리 아빠도 그래요. 빡세게 교육했는데 퍼거슨 밑에 바로 들어갔잖아요, 어렸을 때. 그럼 그 아빠가 뭐라고 했겠어? 퍼거슨한테. 그치. 못하지. 그런 거지. 근데 그런 게 있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이죠. 네. 다 나름의 고충들이 좀 네, 근데 이해는 합니다. 저는 이 변성환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해는 합니다. 네, 근데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 그 지도자들도 이해를 하고. 네. 다 각자 사정이 있어요. 들어보면 네, 왜 다 이런 있어. 축구를 하는지 다 있고 있어요. 해봤는데 안 되는 데도 있어. 해보고 싶어. 미드필더 해보고 싶어. 안 돼. 그리고 레슨하는 거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잖아? 그거 솔직히 말해서 얘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애가 나 좀 더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 땡빛을 내서라도 레슨 시키는 거야, 쉬는 시간에. 그래서 해야지. 어떻게 공을 많이 만져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애가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야, 너 레슨이라도 해. 그럼 이제 과외 선생 붙이는 거지. 그럼 가해서도 머리끄댕이 잡고 가서 붙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를. 뭐라고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다 자유고 다 각자 선택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만이 어디 고등학교 감독이야. 근데 그 선생님, 그 학부모, 저 기만 저 새끼 절대 못 믿어. 저 새끼 가르치는 거 완전 공도 못 차는 새끼 와가지고 축구를 시고 자빠졌네. 그냥 우리 레슨 받아야지 하는 학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그렇잖아. 저 새끼 무슨 가르칠 줄도 알아? 저 새끼 패스는 할 줄 아는 새끼야? 씌워가지고 가슴만 커가지고 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기분 이제 나쁜데요, 저기요? 레슨 야 레슨 하자 레슨 저 프로 출신이래 이러면서 레슨 이렇게 하는 학부모가 있겠냐고. 없잖아. 참 그 신기하죠. 이게 형한테 진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야. 그냥 그게 예시야.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그냥 거. 예시인데 기분 나쁘죠. 살짝 나쁠 뻔?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그런 학부모가 어디겠냐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뭐 학부모 그 카페가 있어요. 저는 가입을 못해요. 뭐 자격이 있나봐. 뭐 인증을 해야 되겠지. 건너 뭐 건너 그게. 봤는데 진짜 거기 익명 게시판 있거든요. 근데 가관이야? 진짜 우리나라의 모든 그 인터넷 문화를 그 학부모들 사이트에다 집중해놨어.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누가 단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고 내가 깔 수 있어. 이주원 감독 별로지 않나요? 했는데 밑에 이응 맞아요라고 자기가 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너무 나쁘다. 이렇게까지 애 걸리면 저렇게 하면 나가면 되지 그 팀. 이렇게 감독 까는 게 되게 감독을 많아. 자르고 싶은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잘라? 그 자기가 운영하는 팀도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여론 조성하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렇게 그렇게라도 이제 뭐랄까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욕하고 싶으니까 그런데도 올리고 하는 거지. 그럼 또 거기 옛날에도 있었어. 옛날에 이강인 아 맞아 있었어. 그 한번 나왔잖아요. 글 쓰고 막 그런 것들. 이강인에 대한 평가 학부모님이 했을 때 쟤 어차피 성공 못한다. 쟤 느리다. 그때부터 완전히 난리 났었잖아. 완전 시샘에. 그거 똑같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그래서 놀랬다니까. 내가 딱 하나 놀랬다니까. 와, 그때 학부모는 우리 부모님도 그때 학부모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모습이 지금의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친구, 훨씬 아니지만 나보다 어린 친구들도 엄마 아빠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근데 그 학부모들도 변하지 않았다. 그럼 결국 이거는 이제 교육이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쉽게 바꾸기가 힘들다. 그때 이제 대화 주제 중에 주원이 나는 자은이가 예를 들어 골프를 쳤는데 별로 실력 안 되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안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근데 또 막상 시험은 안 되지 않을까? 주변에서 다 형 막상 해봐 안 돼. 안 된다고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 다 이제 그 얘기를 거의 한 10분 20분 하다가 마무리 됐는데 이게 또 부모님도 이해가 돼. 왜냐면 내 자식 어떻게 안 된다고 봐.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감독이 좀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 생각할 것 그렇게 같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쩔 거지. 수 없어. 근데 그거는 진짜 나도 부모님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애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못하지. 못하지. 쉽지가 않아요. 그거. 자, 근데 오늘 냉정하게 판단을 진짜 해야 돼. 그래. 오늘은 이제 A매치 기간이라서 뭐 너무 축구 뭐 전술 뭐 이런 것보다 조금 이런 사는 얘기 비슷하게 한번 쭉 구성을 해봤습니다. 김민재 사는 얘기. 김민재 사는 얘기, 네. 뭐 학부모들이 사는 얘기, 트리피어에 사는 트리피어 얘기. 사는 얘기로 네.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내일은 또 늙은 형들 많이 나오거든요. 내일은 늙은 형들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